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참 좋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요,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흡수하는 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복일 때 물을 마시게 되면요, 물이 그냥 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변으로 바로 배출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운동을 한 후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물을 마시게 되면 나트륨과 함께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또 깨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물이 우리 몸에 많이 머무르게 해서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마치 안주를 드시는 것처럼 무언가 함께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아침도요, 공복에 물 한 잔 하셔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과일 한 조각 함께 드신다면 훨씬 더 몸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찬 소식 한 조각은 저희 충북 오늘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시사 매거진 오늘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옥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죽향초등학교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상은 겉으로 보기에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이 동상을 바치고 있는 좌대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좌대는 원래 이순신 장군의 소유물이 아니었었고요. 일본의 무사 구스노키 마사시케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74주년이나 되는 광복절이었는데요. 그런데 마치 그 좌대처럼 일제잔재는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네. 있습니다. 7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던 걸까요? 시사 매거진 오늘에서 취재했습니다. 애틋하게 사랑했던 만큼 눈이 멀어버렸던 걸까? 이제는 우리의 일상처럼 익숙한 즐거움들이 있는 이곳. 그런 그곳에서 보게 된 불편함은 그래서 더 그에게도 놀라움 자체였다는데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선의 아라리촌에 있는 단지물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있겠구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도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취재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걸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기자로서 이런 말 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일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나 가까이 그리고 너무 많이 있어서 더 놀라웠던 그 은밀한 비밀들. 부끄러웠어요. 이거는 뭐 누구의 탓을 할 것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인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의 그 선조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켜냈던 나라고 우리의 이제 땅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후손들은 이런 식으로밖에 그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노고를 갖다가 지켜드리지 못하나 이런 자괴감도 들었고요. 이런 자괴감으로 이런 부끄러움으로 꾹꾹 눌렀었다는 그의 충북의 친일 잔재 답사기는 그래서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얼굴 화끈거리는 또 하나의 비석. 그 비석이 발견됐다는 김남균 기자의 기별에 장기영 씨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예. 면장 송재욱 기념비. 네. 아, 이게 거꾸로 지금 엎어져 있네 지금. 쓰러진 상태. 아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 포장 공사를 하면서 이제 공사니까 이쪽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놨던 거예요. 장기영 씨는 기가 막힙니다. 공사라는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면 이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을 터. 도저히 이 비석의 주인공은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시절 이렇게 수많은 악행들로 수많은 이들의 원성을 샀던 면장들 중 한 사람. 이 비석의 주인공인 송재욱도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특히나 그에게는 단연 돋보이는 공적 아닌 공적 하나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가 딱 100년인데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발굴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덕분에 알았습니다. 저도.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공덕비로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선정을 네. 베푼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서글픈 일이죠. 서글프고 그렇다고 그 당시에 친일 잔재를 어떻게 국가에서 장기영 씨의 조부인 독립유공자 장유란 선생은 3.1운동으로 뜨겁던 그해 미원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순국했습니다. 그동안 그저 일본 헌병 보조원이었던 한국인의 총에 맞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던 손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0년 만에 총을 쏜 한국인을 찾게 됐습니다. 김남균 기자의 이번 취재를 통해서였습니다. 1948년도, 49년도에 이제 반민특위가 결성이 되고 활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송재욱이 반민특위에 체포가 됩니다. 그때 반민특위의 조사 기록에 의하면 그 1919년도에 미원 만세운동 참여자에게 발표를 해서 2명을 사살한 공로로 면장이 된 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죄는 있으나 그 죄를 따져 묻기는커녕 떠받들기 바빴던 현실. 어떻게 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런 지자체들의 이해 안 되는 역사인식이 만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얄궂은 운명, 여기도 있습니다. 설성공원에 있는 일장기를 닮은 인공연못과 그 안에 있는 정자와 비석은 모두 귀하게 태어난 일왕의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기념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성군의 주도로 이름도 모습도 바꾸는 감쪽 같은 변신을 통해 음성군이 보호하고 아끼는 향토문화 유적이 되었는데요. 이제 요게 요 두께 차이가 나잖아요. 요게 요만큼 갈아내고서 그 글씨를 지워내고 요 글씨를 쓴 것 같아요. 친일의 잔재는 놀라운 신분 세탁을 통해 나라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세운 소녀상은 내내 천덕꾸러기 신세. 군에서 소녀상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뭐 이제 그런 입장을 가져가지고 감추거나 없애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또 그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하지만 그 일이 분명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잘못에 대한 죄를 묻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일이 있었노라 하는 사실을 적은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도 이렇듯 25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한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럼 이 다리가 그냥 다리가 아니라 그냥 돌이 아니라 이 돌이 이 안쪽에 이제 글자가 이제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한국신민 서사비와 그 내용들이 이제 새겨져 있고 올해 초 이 돌다리에 대한 정체를 써놓게 됐다는 옥천군. 감정적인 분노는 뒤로 놓고 그저 사실만을 적어놓은 작은 안내판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다며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이유는 아마도 이 때문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완전히 고정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누구도 앞으로는 준법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정의, 도덕, 양심은 늘 항상 경제적인 이익의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형성된다면 우리는 늘 항상 불의는 참더라도 불이익에는 못 참는 그러한 국민성을 갖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단죄 없는 역사. 하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단죄되어야 할 역사. 광복 74년. 분노로 우리 모두를 들끓게 하는 오늘이 그 역사의 진짜를 이렇게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김남균 기자는 장장 6개월에 걸쳐서 친일 행적 답사기를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 친일 행적이라는 게 우리 충북 지역에 마치 그 계속 잡아당기면 끌어당겨져 올라오는 고구마 줄기와 같아서 친일 잔자들이 도처에 살아있는 마치 박물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친일 잔재 청사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숙제인데요. 그 숙제가 해결이 되는 날, 네. 74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했던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느냐는 물음에 똑부러진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